자, 교재 64페이지 볼게요. 4번요. 필지, 획지 굉장히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땅이 있어요. 똑같은 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땅이 필지가 될 수가 있고 획지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필지는요, 권리입니까? 가격입니까? 권리를 가리키면 필지가 되고요. 획지는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얼마 합니까? 묻게 되면요, 필지를 물어요, 획지를 물어요? 얼마 합니까? 하니까 획지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묻게 되면 권리를 묻죠. 필지를 가리킵니다. 필지는 권리 개념, 획지는 가격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필지는 주로 2차 과목이 있죠. 공간정보법이죠. 주로 공간법에서 공부합니다. 공간정보법이니까요. 복합 개념, 법경기 중에서 법 나왔네요. 법률적 개념입니다. 획지는요. 자, 가격이니까요. 가격과는 다 똑같은 말로 감정평가죠. 그래서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가격은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개념입니다. 세 번째요. 필지는 권리를 구분합니다.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 되고요. 획지는요, 가격 또는 가격 수준입니다. 그러면 필지는 공간법에서 한 필지마다 10번지 땅이 있다, 11번지다 반드시 지번이 붙죠. 지번을 붙여서 구청 또는 소관청에 등록을 시키니까 대표적인 등록 단위가 돼요. 반면에 획지는 등록과 거리가 멀죠. 자, 획지하게 되면요, 가격이니까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용 단위가 돼요. 다음에 5번째. 필지는요, 권리죠. 특히 소유권. 소유권 하니까 바로 소유활동입니다. 소유활동 권리가 강조되니까 소유활동에서 필지를 특히 중시합니다. 획지는 가격의 가격. 가격을 주고받는 게 바로 거래한다. 거래활동입니다. 따라서 거래활동이 되고 거래활동에서 획지를 중시합니다. 여기까지 각각 비교했고요. 여기까지를 이제 교재 통해서 확인합니다. 교재 볼게요. 기억번요. 필지는 한 줄, 밑줄 하시면 돼요. 공간정보법상 개념으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가리킵니다. 뒤에 획지는 두 줄, 밑줄 하시면 돼요. 인위적, 자연적 등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가리킵니다. 디귿번 보시면요. 오른쪽 페이지. 필지, 획지, 양자의 관계를 본다면요. 자, A번 한 필지 이꼴 한 획지가 같을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B번처럼요. 한 필지가 여러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C번처럼요. 여러 필지가 한 획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내려가요. 나지와 갱지. 6번 건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나지와 건부지는 묶어서 비교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맨 땅이죠. 얘가 뭐? 나지. 건물이 있다, 이 땅이 무슨 땅? 건부지입니다. 근데 얘가 복합 부동산. 일대 건부지는요, 원칙이 뭡니까? 건부, 감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생긴다.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 했으니까 얘는 다 설명드린 거예요. 패스하고요. 건부 감가, 건부 증가 떠올리시면 되고.
자, 5번 나지만 봅니다. 자, 나지는요, 맨 땅인데 크게 두 가지죠. 먼저 기억번, 일본의 경우, 니은번, 우리나라 경우예요. 첫 번째, 일본과 두 번째,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저지가 있고 갱지가 있어요. 참고로 얘는요, 요즘은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맨 땅은 맨 땅인데 때로는 저지가 되기도 하고 갱지가 되기도 해요. 이 차이점은요, 두 가지만 비교합니다. 첫 번째, 공법상 제한 비교하고요. 사법상 제한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지는 둘 다 OO가 되고요. 갱지는요, OX가 돼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로 만들면 돼요. 저지는 맨 땅인데 공법상 제한도 받고 사법 제한도 둘 다 받는 맨 땅이 저지가 되고요. 갱지는 맨 땅인데 공법상 제한은 받지만은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는 맨 땅, 얘가 갱지가 돼요. 결국 양자의 차이점은요, 요 차이점이죠. 여기서 이제 사법상 제한하게 되면 민법상 제한 물건, 특히 용의 물건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그림으로 볼까요? 그림으로. 어느 지역이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은 이 상업지역입니다. 도로가 있어요. A라는 맨 땅이 있고요. B라는 맨 땅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실무에서는요, 맨 땅은 실무에서는 무조건 맨 땅, 우리는 낮이라고 불러요. 맨 땅은 낮인데 일본은요, 다시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서요. 그러면 둘 다 상업지역이죠. 용도지역 제한받고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A라는 맨 땅은요, 민법상 지상권이 설정이 되었대요. B라는 맨 땅은요, 지상권이 설정이 안 되었대요. 차이 큽니다, 이거요. A 땅이 좋아요? B 땅이 좋아요? 어떤 땅 살래요? A를 사죠, 그죠? 예. A가 뭡니까? 아무런 제한받는 권리가 없다. 지상권도 없고, 전세권도 없고, 지역권도 없대 말입니다. 가장 좋은 땅입니다. 완전한 소유권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법상견이 설정된 맨 땅, 얘가 무슨 땅? 저지. 아무런 제한받는 권리가 없대요. 없으면 무슨 땅? 갱지가 된다. 똑같은 맨 땅도요. 시장성이 큰 땅은 저지입니까? 갱지입니까? 갱지가 시장성이 크다라고 불려요. 완전한 소유권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나라 넘어가죠. 우리나라는요, 첫 줄 낮이란 나왔는데요. 요 문장 보기 전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따로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예비 없이 무조건 낮이 상정평가입니다. 표준지는 건물이 있든 없든 무조건 낮이를 보고 평가한대요. 이때 이 낮이의 해석 기준이 바로 우리 교재 첫 줄입니다. 낮이란. 이때 낮이가 이런 말이에요. 낮이란 두 줄 밑줄 하시면 돼요.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낮이라고 불러요. 풀어서 볼까요? 당연히 이때 낮이는요, 용도지역 제한받죠. 공법상 용도지역은 당연히 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맨 땅이다. OX가 돼요. 이러니까 이 땅은요, 1번으로 올라가면 저지를 말해요. 갱지를 말해요. 바로 갱지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바로 이렇게 평가하라는 말입니다. 갱지의 성격입니다. 여기까지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7번. 소지는 영어로 lowland가 돼요. 벌거벗은 땅이에요. 그래서 밑줄입니다. 개발 안 된 자연 그대로 토지. 개발 안 된 땅, 자연 그대로 토지가 소지가 되고요. 8번요. 선하지.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 밑줄. 고압선 아래의 토지가 선하지가 되고요. 9번 포락지는요. 밑줄입니다. 전답 등이 하천어로 변한 토지 밑줄. 하천화된 부분의 토지가 포락지입니다. 10번요. 법지와 빈지예요. 정리부터 할까요? 기업번. 법지는요. 첫 줄 보시면 밑줄입니다. 경사진 토지 밑줄. 경사지를 말해요.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밑줄 하시고요. 니은번 빈지는요. 첫 줄 해변 토지 밑줄.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 밑줄 하시고요. 여기까지를 이제 비교 설명합니다. 법지와 빈지예요. 자, 방금 봤듯이 법지는요, 경사지가 되고요. 빈지는요, 해변가의 토지를 말이에요.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소유권 인정 여부하고요. 다음에 활용실익 여부를 따져요. 결론은요. OX가 되고요. XO가 됩니다. 서로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확인. 법지는 경사지니까요. 그림으로 볼까요? 평지가 있는데 아주 높은 땅이 있어요. 만약 여기에다가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해서 본다면 붕괴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위험을 막으려고 이만큼 축대를 쌓아 올리죠. 얘가 뭡니까? 경사지, 즉 법지가 돼요. 법지가 되고요. 자, 이때 법지 면적은요. 얘를 전부 다 수직으로 내리면요. 이렇게 자 면적을 측정합니다. 수평 투영 면적이 되고요. 이렇게 면적을 측정하면요. 이때 이만큼의 권리, 소유권, 권리는요. 어느 쪽이 가졌느냐. 일반적으로 이만큼의 권리는요. 아래쪽에서 갖지 않고요. 윗집 소유자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소유권은 인정되겠네요. 인정된다. 윗집, 아랫집? 윗집에서 가진대요. 활용실익은 축대 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가 돼요. 여기까지가 복합개념, 법경계로 본다면 어디쯤 속할까요? 소유권이 인정되죠. 그럼 뭐지? 법률적이고 경제적 실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에 속합니다. 다음에 빈지는 해변가의 토지인데요.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바닥에서요. 공유수면입니다. 여기가 물이 꽉 찹니다. 물이 꽉 차요. 밀물. 바로 최대 만조. 물이 꽉 찼습니다. 만조가 되고요. 물이 쫙 빠져요. 썰물. 여기가 이제 썰물. 이만큼 빠집니다. 간조가 되고요. 자, 밀물, 썰물입니다. 자, 이때 해변가, 요 사이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 빈지하면 큰일 나요. 예, 갯벌. 잘하시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갯벌. 예. 갯벌입니다.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시면요. 요 사이에 갯벌,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간석지이다. 간석지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군산의 쇠만금 아시죠? 군산은요, 여기다가 방조제 쌓아 올렸어요. 이렇게 바다를 메꾸어서 매립했잖아요. 매립했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무슨 땅? 간척지가 돼요. 간척지. 간척지. 자, 공법상 매립지, 간척지하고 간석지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빈지는 빈지. 자, 빈지는 뭐냐면요. 이제 얘가 이제 수면과 육지 경계선 맞죠? 예. 이제 얘가 바로 전부 해변가의 모래사장입니다. 모래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공간법. 공간법은요, 약간 간격을 띄어요. 간격을 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10번지 땅이다, 11번지 땅이다. 그래서 번지가 쭉 붙거든요. 번지가 이때부터 공간법이 적용이 돼요. 공간법이 적용되면 이때 요 땅은요, 필지라고 불러요, 획지라고 불러요. 예, 한 필지, 예, 번지가 붙잖아요. 예, 권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바다 이렇게는요, 공간법이 적용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바로 공유수면관리법입니다. 공유수면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사이 땅은요, 번지가 없잖아요. 번지가 없어요. 번지 없는 해변가 토지다. 요 땅이 바로 무엇이다? 빈지. 빈지는 해변가 토지인데 번지 없는 땅을 말해요. 그러면 얘는 번지가 없으니까 소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해변가 모래상은요, 활용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치니까 얘는요, 법경계 중에서 어디쯤 속할까요? 소유권 인정 안 돼요. 경제적 가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법지와 빈지를 그림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교재 봅니다. 11번 공지. 공지는 밑줄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을 적용하고 건물 짓고 남은 토지, 건물 짓고 남은 토지가 공지가 되고요. 12번요. 유휴지와 휴한지와 공한지인데요. 먼저 기업번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고 있는 토지다. 놀리고 있는 밑줄, 노는 땅이 유휴지가 되고요. 휴한지는요,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다. 쉬게 하는 밑줄, 쉬는 토지가 휴한지가 되고요. 공한지는 모두 밑줄 하시면 돼요. 도시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집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된 토지가 공한지가 됩니다. 다음에 13번요. 한계지. 한계지는 참고로요. 페이지만 적어줍니다. 343페이지 적어주고요. 343페이지 맞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따로 한계지가 나오는데 한계지.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한계지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한 밑줄 아세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 밑줄. 택지 이용에서 가장 멀리 있는 권역의 토지가 바로 한계지를 말해요. 그러면 한계지를 한 번 더 이해하자.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한계지요.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용도 아시죠? 시내 한복판이 무슨 지역? 상업지역입니다. 조금 벗어나면요. 주택이 많죠? 주거지역. 또 벗어나면 공장이 많죠? 공업지역입니다. 좀 벗어나면 농사지 있죠? 농지지역입니다. 가장 멀리 산들이 많더라. 임지지역입니다. 이렇게 용도가 쭉 연결됩니다. 테두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테두리예요. 보고 판단합니다. 방금 봤던 한계지는 택지형의 최원방권 토지인데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을 가리킬까요? 5번. 예, 5번. 또 어떤 번 3번 하고요. 3번, 5번 맞네요. 5번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다시. 예. 택지형의 최원방권이죠. 택지 동그라미. 택지가 뭡니까? 주상공. 주상공. 따라서 택지면요. 주상공 요만큼이야. 그래서 이만큼 자 최원방권. 요 테두리가 뭐? 한계지입니다. 한계지. 한계지는 3번 테두리예요. 3번. 택지하고만 관계되지. 한계지는요. 택지의 최원방권이니까 농지, 임지와 관계 있다, 관계 없다, 관계 없다. 관계 없다. 그래서 한계지는요. 특히 한계지의 집가 수준은 농지의 집가, 농경지 집가 수준과 관계 있다, X. 틀린 말입니다. 농지, 임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한계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한계지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토지 분류 모두 정리했고요.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문제. 자, 문제 2번이죠. 토지의 분류 총 12개 주문 중에서 1번, 2번 봅니다. 1번 기출문장입니다. 1번도 기출문장, 2번도 출제된 문장입니다. 1번 부지는 일정 용도로 이용되고는 바닥 토지로서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가 있다. OX. 맞죠? O입니다. 2번요. 기출문장이네요. 획지는 주택, 점포, 공장 등 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된 토지이다. OX. X죠. 주택, 점포, 공장, 밑줄. 주상공이잖아요. 주상공이면 획지가 아니고 택지죠. 택지. 택지 설명입니다. 3번, 4번, 5번 공부했죠. 후보지와 이행지 지난 시간 보았고요. 6번과 7번 묶어주세요. 6번, 7번은요. 필지와 획지를 묻습니다. 출제가 자주 되었고요. 6번요. 필지는 공간정보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 단위이다. OX. 맞죠? O입니다. 7번요. 획지는 활동상 개념으로서 토지 이용상과 비슷하여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가리킨다. OX. 맞죠? O입니다. 8번, 9번 묶어주고요. 8번, 9번은요. 나지와 건부지를 말해요. 8번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시선이 높은 토지를 나지라고 한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1번은 다시 저지와 갱지죠. 1번의 경우 나지를 다시 구분해서 저지와 갱지가 있는데 사법상전이 있으면 저지입니까? 갱지입니까? 저지 맞죠? 사법상전이 없으면 갱지란다. 맞죠? O입니다. 9번요. 나지와 건부지는 자, 법경기 복합 개념에서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어디 속한다? 자, 보세요. 나지, 건부지. 나지 맞죠? 건부지 맞잖아요. 그림 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나지는 뭡니까? 물리적 건물이 없으니까 나지가 되고 물리적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건물이 있다 없다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참고로 9번 지문은요. 출제인이 쓰신 문제집이었어요. 거기서 이 지문 옮겨온 겁니다. 갱지와 저지는 법경기 중에서 무슨 개념? 경제적 틀렸죠. 법률적 개념이죠. 자, 갱지와 저지 있죠. 뭘 따지지? 공법과 사법 따지니까 뭐 법률적 개념. 그래서 법률적 개념입니다. 얘가 틀렸죠? X입니다. 10번요. 공지는 건축법상 건폐율 때문에 한 필지 내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다. OX. 맞죠? O입니다. 11번요. 자, 법지는 법적 소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활용 실익이 존재하는 토지는 법지입니까? 빈지입니까? 빈지죠. 빈지. 두 번째 줄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는 법지예요? 빈지예요? 법지죠. 바뀌었네요. X. 12번요. 공한지는 토지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쉬고 있는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고 휴한지. 휴한지. 이어서 집가 상승에 따른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토지는 휴한지가 아니고 공한지. 바뀌었죠? 틀렸습니다. 자, 지문도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교재 봅니다. 교재는요. 75페이지요. 75페이지. 자, 75페이지가 부동산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특성 75 폈는데요. 특성은 다음 주에 나갈 진도가 되어 있고요. 다음 주는요. 요거 다 볼 거고. 다음에 수요 공급 넘어가요. 수요 공급 넘어가서 어디까지요? 탄력성에서 탄력성의 종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진도 나갈 예정인데요. 75편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을 보니까 75페이지. 펴셨죠? 핵심 단어마다 화살표 페이지가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색깔 넣어서 페이지를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다 적혀 있잖아요. 제가 3월달, 4월달 수업하면서요. 페이지 적어놓은 거 3, 4월 중에 10번만 찾아보시면 합격한다고 했거든요. 10번 보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해도 압니다. 아시겠어요? 네. 어쨌건 뭐 지나가는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요. 다음 주 수업할 적이에요. 페이지 적은 거 있죠. 요거 과제입니다. 숙제. 네. 숙제인데요. 페이지 적은 거 한번 쭉 다 확인하고 오세요. 그 주말에. 요 페이지 적은 거 다 확인하는데 시간은요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복습은 될 거고요. 요거 본 상태에서 다음 주 수업을 듣게 되면요. 귀가 열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꼭 짚고 와야 되는데 왜냐? 다음 주는요. 특성 볼 적에 특성에서 자, 영, 개, 인접성, 용, 병, 가 끝까지 10반 전부 꽉 차지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학교는 이제 다 끄집어내요. 총론, 경제, 정책 또는 뭐 활동, 간평 다 끄집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연결하면요. 자, 다음 주는 특성 갖고 전체를 다 연결할 거니까 아무것도 준비 없게 되면요. 따라오기 바빠요. 근데 요거 다 듣고 오시면 아, 이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위치가 파악이 되거든요. 예. 공부가 도움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참고로 5월달 수업 처음 듣는 분은 어떡합니까? 하는 분은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분명히 이 중에서 어떤 분은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기초가 약하다. 자, 처음 공부하시거나 기초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5, 6월 중에 1차는 확 끌어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만큼은요. 5월, 6월 수업이 있습니다. 지난 과정이 3월, 4월입니다. 예배가 없어요. 처음 공부한다. 기초 약하신 분은요. 일단 오늘 1주 수업은 끝났습니다. 다음 주가 2주거든요. 2주. 다음 주가 2주차 수업인데 여기에 해당되면 처음 듣는다. 기초 약하신 분들은 3, 4월 달 거 2주 수업. 2주, 3주, 3주. 얘를요 미리 듣고 오시면 체계를 빨리 잡아요. 그래서 미리 들으시면요. 페이지 다 적은 거 확인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미리 듣게 되면요. 오히려 1차를 잡기가 굉장히 체계를 잡기가 좋아요. 여기까지도 숙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 특성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것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